안녕하세요.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대표님과 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할까요? 오늘은 명품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정말 요즘 핫하죠. 네. 명품. 아니, 명품은 진짜 불황일수록 더 투자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입고 계신 게 다 명품 같은데 맞나요? 이거는 아닌 거고 아닙니다. 누나 거는 명품인 아니 거예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명품 하면은 뭐 옷보다 시계나 네. 가방이나 구두나 근데 요즘에는 명품을 명품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고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 제품들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제가 관점을 바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명품 가방을 사지 말고 명품 주식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니 명품 저는 주식. 얼마 전에 명품 가방을 정말 오래 기다려서 하나 샀는데 네. 그걸 사게 도와준 동생 애가 그러는데 네. 언니 그 가방 지금 그냥 팔아도 완전 신제품으로 아. 그냥 팔아도 2배로 가방 자체가 그 가방을 중고인데? 저는 사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아끼느라고. 얼마 전에 샀는데 근데 왜 사? 안 들 거면서? 들어야지. 들어야지. 지금 계속 째려보고 있지. 근데 그게 밖에서 2배의 가격으로 예, 그거를 사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방 자체, 물건 자체도 누나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대표님은 지금 그 주식을, 그것들을, 예, 그 회사의 주식을 사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그 현상 때문에 명품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명품이 가방인데 이게 왜 가격이 오를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샤테크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기를 하는데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네, 비싼 돈을 내고. 우리나라 명품 특징 중에 하나가 해가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니 샤넬 같은 거는 샤테크는 지난 몇 달 동안에 280만 원? 뭐 6, 700만 원 하던 게 280만 원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을 넘겼다는 거예요. 가방이요? 가방 하나가. 그러니까 샤넬 사람들도 샤테크라고 남편한테 사달라고 그러는 그럼 가지고 있으면 너 남편한테 사달라고 그래. 그 남편이 그런 것도 안 사주고 뭐해. 샷땡을 어떻게 사줘요? 사줘야지 모았다가 잘못했을 때 한 번씩 이제 사면 아, 우리는 그냥 가방에 네. 돈을 돈 넣어줘? 조금 넣어주는 정도지 샷땡을. 아 그래도 모임매가 그러면 있어야 되고. 근데 명품 얘기하셨지만 불황에는 원래 립스틱이 잘 팔린다고 그러죠? 네, 화려한 색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나? 지금 마스크. 마스크 때문에? 지금은 마스크 때문에 립스틱을 이제 많이 안 쓰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굴들을 많이 예, 가리니까. 근데 립스틱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들이 명품을 누구나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제 모자르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비는 하고 싶은 욕구를 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저렴한 품목에서 가장 비싼 거를 사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화장품은 가격대가 아무래도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이 네. 낮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립스틱 효과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또 그래도 립스틱 말고 다른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카페에 가는 거 있잖아요. 디저트 카페에 간다던가 아니면 호캉스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커피 중에서도 스타벅스 커피 같이 조금 이제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좀 힐링을 느낀다던가. 그리고 SNS에 예. 사진 올리고. 예. 그래서 그렇죠. 몇 년 전에 스몰 럭셔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스몰 럭셔리. 예. 네. 작은 돈으로 내가 최대의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 명품 소비의 일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커피도 그렇대요. 커피 뭐.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도 꼭 스땡 하나 딱 들고 있어야 이게 폼이나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런 기분이 드다. 예, 내가 이제 명품을 든 것 같은. 커피에서는 그게 그거로 통하니까. 그게 그걸.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 그렇더라고요. 만족감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내가 출근하기 되게 싫잖아요. 예. 근데 이 커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 내가 자신감 좀 얻고 나 출근하러 가자. 예. 그런 느낌으로 사기도 하죠. 그러면 그 샷땡 그 회사를 사면 되는 거예요? 종목으로는 어떤 아니 거? 그게 뭉쳐서 있죠. 어우, ETF? 맞아요. 그래서 아니 ETF 말고 뭐 명품 뭐 샤넬, 아, 루이비통 한꺼번에?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또 디올 그거 뭐 많이 올랐던데.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ETF 아니야. 이게 명품의 기원부터 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명품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명품이라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프랑스 왕실, 그러니까 유럽 왕실에서 납품을 했던 장인들의 제품을 이제 명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했던 뭐 루이비통이라던가 뭐 까르띠에라던가 예. 뭐 이런 제품들이 왕실에 납품하던 보석상, 왕실에 납품 트렁크를 납품하던 어떤 거. 에르메스라든가. 맞아요. 마구용품을 납품했었던 에르메스라던가 이런 어떤 로얄이라는 전통을 가졌던 회사들이 이제 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왕들이 사라졌죠. 귀족도 사라지고 시민 계급 아니면 일반인들 돈이 있는 누구나 왕실이 쓰던 물건을 살 수 있다. 로얄을 내가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품 회사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까 뭐 샤땡이라던가 무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유럽 명품 그 등급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름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뭐 괜찮죠. 샤넬. 예. 샤넬. 사땡 그더 이상해. 근데 그게 더 재밌어 요즘에는. 아 그럼 그렇게 해. 땡으로 해. 우리가 저 샤넬이에요, 샤땡이라고 그랬어요. 샤땡 샤넬. 예. 예. 그래서 이 명품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들이 보통 이제 4등급 명품이에요. 아. 우리는 되게 비싸다 생각했잖아요. 네. 더 비싼 명품이 있습니다. 1등급 명품. 예. 저기 신라 호텔 가면 있는데요. 그라프라고 뭐? 그라프라고 있는데 어. 거기는 이제 점당 억이 다 넘죠. 시계 이름이 그거예요. 되게 난 많이 시계는 롤렉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위도 있어요. 아, 요즘 롤렉스가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었는데 네. 비싼 시계들이 또 아, 있어. 그래요? 롤렉스 안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맞아. 많잖아. 그렇게 해서 이 명품 회사들이 있었는데 장인이다 보니까 네. 우리로 치면 대물림을 하잖아요. 1대, 2대, 3대 오면서 자녀들이 늘어나고 가족 간의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이제 브랜드의 가치에 손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명품 사냥꾼이 나타난 거죠. 야금야금 명품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의 LVMH라는 그룹이랑 캐링이라는 그룹이 두 개의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 2대 그룹, 양대 그룹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거길 사버렸어요. 네. 그 회사가. 예, 그래서 우리가 명품 주식에 투자한다라 그러면 네. 프랑스 주식을 투자하는 난 거고 저게 그렇게 네. 안 해요. 뭐 LV 뭐라고요? LVMH인데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루이비통과 그걸 모에 다 헤네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양주 브랜드와 이제 패션 브랜드인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캐링이라는 곳은 원래 이제 목재 회사였었는데 이제 구찌가 위기에 벌어졌을 때 LVMH가 구찌를 사들이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신호를 보낸 거죠. SOS. 나 LVMH한테 가기 싫다. 너가 도와달라 해서 캐링이 도와주면서 캐링 그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품의 역사들을 보면은 아, 이런 역사들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네. 근데 옷도 또 이렇게 명품에도 아까 뭐 4등급 뭐 1등급 얘기 1등급의 옷 아는 거 있어요? 뭐 옷뚜루꼬뚜루 뭐 이런 거. 아, 그거는 무슨 패션쇼 아니? 패션쇼. 오티꼬뚜루인가 뭐. 네, 맞아요. 패션쇼 오, 이름이요. 이름으로 쓰고 예,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예. 아, 그것도 그 옷 이름이. 오뜨꾸띠르랑 프레타포르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 프레타포르테. 예. 오뜨꾸띠르는 이제 왕실이나 귀족들이 맞춤형 옷.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왕실 때 보면 축제 같은 거 파티하잖아요. 그 드레스 같은 예, 거. 드레스를 이제 입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수제 맞춤 제작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이 프레타포르테는 명품이긴 한데 기성복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오뜨꾸띠르다 그러면은 이제 좀 커스텀한 브랜드다라 보는 거고. 그래서 명품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이제 왕실의 어떤 로얄을 가진 명품이 있고요.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된 곳이 있어요. 사람이? 예, 그 장인 자체가. 예, 뭐 코코 샤넬 같은 사람. 맞습니다. 예, 자리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예, 맞아요. 코코 샤넬이 원래 이제 잡부 출신이었었는데 정부가 되고 이제 사교 모임을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기술 가지고 있었던 옷을 만들거나 모자를 만들던가 하던 게 이제 그 사교 모임에서 흥행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가게를 차려서 이제 제품을 팔았는데 샤넬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었냐면 본인은 왕실에 납품한 적이 없어요. 본인 자체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명품이 된 거예요. 사람 자체가 명품이니까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코코 샤넬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명품이라는 게 꼭 왕실 형성이 된 왕실의 혈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스토리 라인으로도 브랜드 형성할 수 있다. 최근에 그래서 CEO들을 보면은 약간 샤넬의 기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거 보면 그 CEO가 본인 자체가 예. 스타가 예. 돼가지고. 약간 언플을 하잖아요. 네. 리스크
좀 많은 리스크도 거? 있죠. 테슬라는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한데 다른 뭐 CEO들 보면은 뭐 SNS를 활발하게 한다던가 네. 아니면 본인이 뭔가 역경이 있다라던가 네.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본인이 브랜드 스토리를 써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예. 아니 근데 그 일본에서 한참 그 샤넬의 짝퉁이라 그러죠 모조품 그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실제 샤넬에서는 그걸 제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략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략 중에 브랜드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짝퉁을 어떻게 해서든 다 규제해서 빨리빨리 차단하는 브랜드들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 때는 명품 브랜드 시장이 맨 처음 짝퉁은요, 우리 모르겠지만 미국이 짝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돈 내고 해라, 어떻게 짝퉁을 하냐. 그러니까 한때 미국도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 성장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었잖아요. 네. 일본이 또 짝퉁이 유행하는 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저 동대문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지금은 또 그래서 있으니까 중국. 네, 이런 식으로 그 경제 성장 과도기에 짝퉁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브랜드를 갖고 싶다. 네.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진품으로 가는 네, 거예요. 이제 진품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샤넬은 일부러 살짝 방치합니다. 나머지들은 로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차단하는 게 브랜드 성향상 그게 맞지만 샤넬은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온 또 사람의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포용해 준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샤넬이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인지도를 올리는 전략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가끔 프로그램에서 보면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에서 짝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 있잖아요. 예. 살짝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방치하면은 저 나라에서 결국은 원조 프로그램이 한국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다시 또 세계로 또 수출이 되면서 또 효과를 보기도 하죠. 근데 아까 에르메스는 마구 용품을 네.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마차 뭐 여기 들어가는 뭘 했던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이렇게 명품? 에르메스의 방식은 느림의 미학이에요. 참고로 에르메스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아. 편입되지 않고 아. 프랑스 주식을 따로 살 수 있어요. 에르메스는 주가가 지금 5년 동안 7배 올랐거든요. 루이비통이 5년 동안 5배, 네. 캐링이 5년 동안 6배. 예, 이렇게 올랐습니다. 에르메스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생산량은 에르메스가 제일 적어요. 예. 근데 제일 비싸죠. 희소같이지. 에르메스 하면은 유명한 백이 하나 있죠. 버킨백. 네. 예, 헐리우드 스타들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그래요? 그 버킨백. 보통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이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다른 브랜드들은 중국이 현지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생산해서 팔았는데 에르메스는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서 프랑스 외에는 안 만들겠다. 아, 그래요. 장인들이 정말 그 그 근무 시간 안에서만. 지켜가면서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예, 그게 에르메스입니다. 아. 예, 그렇게 했었는데요. 마구용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잖아요. 예. 그럼 사양 산업인데 여기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켰느냐? 한번 미국을 놀러 갔대요. 갔는데 포드사를 보고서 충격을 먹었대요. 포드라는 거는 자동차를 가장 최초로 만드는 공장이고 가격이 점점 싸게 내려갔는데 이거를 보니까 자동차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미국의 도로는 유럽과 다르게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더라는 거죠. 네. 아, 여행이 활발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방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지퍼가 필요하겠다. 자동차가 있으면 이 뭐 가방에 뭐 짐이 떨어진다던가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나자마자 지퍼 특허권을 얼른 사버립니다. 그리고 가방에 지퍼를 달아요. 대박이 난 거죠. 아, 그동안은 가방에 지퍼가 없었나 보죠? 네, 없었죠. 어, 예전만 끼우고 해도 단추 막. 형식으로 그렇게 썼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봐서 본인이 찾은 거고 포드는 더 빠르게 더 싸게잖아요. 예. 에르메스는 오히려 거꾸로 간 거예요. 더 느리게 더 비싸게. 항상 반대급부로 고급화 성공하는 전략.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에르메스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정말 목 빠지는. 아, 그러니까 산다고 해도 한참 기다려요. 예. 근데 에르메스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에르메스만 보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막 키오스크가 생기고 하면서 더 저렴하고 더 싸게 더 빨리 회전율을 높이는 식당들도 많이 생겼지만 이거와 반대급부로 지금 어떤 식당들이 많이 생겼냐면 오마카세가 많이 생겼습니다. 오마카세. 네. 예, 주방장이 직접 만들어주고 천천히 하지만 단가가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오마카세를 가기 위해서 대기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날만 되면 거기 가는 네. 거예요. 저희 동네가 지금 대전인데 6개월치가 다 풀로 차 있어요. 그래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예약 잘 안 되더라고. 예. 자리가 몇 개 없거든. 예. 어떻게 보면 에르메스의 공식을 그대로 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사업이 나올 때 한다라도 할 때 어떤 대량 생산이 나온다 하면 반대급부로 하는 것들도 유행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이렇게 듣고 보니까 명품 재밌네요. 근데 그런 제품으로서의 명품은 알겠는데 이 명품이 그럼 언제부터 재테크 수단이 됐어요? 명품이 재테크 수단이 된 거는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발생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15년 이후부터 이쪽 리셀러 시장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명품을 이제 샤테크라든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부터 뭐 LVMH라든가 캐링이라든가 에르메스 주가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 그래서 5배에서 7배 올랐어요. 5년 동안. 누구는 또 중국이 이런 걸 사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올랐다. 완전히 네. 그 사람들은 너무 대량 구매를 뭐 해버리니까. 이만큼씩 사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제한하잖아요. 2015년에 제일 후회됐던 일이 구찌 주식을 안 샀던 거를 후회해가지고 그래서 구찌 지갑을 사셨어요? 샀어요. 그 산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항상 잊어버리지 말자고? 자기에게 표식을 한 그렇죠. 이걸 보고 내가 왜 구찌 주식을 안 샀을까를 반성하기 위해서 산 보면서 거예요. 늘 기억하자. 구찌라는 문양이 원래 이게 전통 시그니처 문양이에요. 네. 그래서 구찌라는 브랜드는 원래 좀 올드한 브랜드. 뭐 이제 지금은 좀 페라가모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구찌가 3번 망할 기회를 살아났어요. 기가 막히게 살아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찌가 처음에 망할 뻔할 때 맨 처음으로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데려왔습니다. 네. 그 사람이 톰 포드예요. 톰 포드가 28살 때 데려왔어요. 톰 포드가 약간 미국 쪽이잖아요. 미국 쪽 감성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기업을 일으켰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브랜드는 또 이제 올드해진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또 처지에 떨어지고 나니까 톰 포드를 이제 보내고 약간 이탈리아 전통의 느낌을 주는 지아니니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액세서리 라인 쪽 총괄이었다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전통성은 살렸지만 매출이 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는 반짝하고. 그래서 또 지아니니를 또 이제 보내고 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외부에서 영입을 해온 게 아니라 그냥 직원을 내부 승진시켰던 건데 미켈레라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지금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예, 2015년. 그래서 구찌를 그냥 완전히 올려버린 사람이죠. 어떤 전략을 썼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물의 문양이라던가 뭐 미키마우스라던가 맞아요. 화려한 꽃이라던가 이걸 썼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먹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화려한 문양이라던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와 하면서 이제 막 이게 흥행을 끌었고 또 이래 동물을 이렇게 상징하는 게 역동적인 느낌들, 동물마다 주는 그 정열, 열정, 귀여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이걸 넣으니까 사람들이 신선하다라 느끼는 거예요. 배경은 구찌의 전통을 살렸지만 여기에다 신선함을 주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화했구나. 예. 그리고 이번에는 미키마우스까지 넣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아니야라고 했는데 콜라보를 해버렸죠. 근데 미키마우스로 뚝 떨어졌는데 MZ세대가 반해버린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그러면서 구찌는 지금 20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로 젊어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계속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라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찌는 앞으로 수명이 한동안 더 길어졌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갖고 다닙니다. 아유, 잘 어울리세요.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LVMH. 네. 요거부터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볼까요?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LVMH. 네. 요거부터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볼까요? 예. LVMH는 이제 우리가 제일 유명한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샤넬 그리고 저는 모에는 모에 샹똥은 알지. 우와
양주. 그래요? 예. 예, 샴페인. 어우. 와. 예, 뭐 디오르라던가 뭐 지방시라던가 불가리, 마크 제이콥스 같이 네.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VMH의 장점은 브랜드별 매출이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을 좀 맞췄다. 물론 루이비통 브랜드의 힘이 크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 안정적일 때는 오를 때도 주가가 다른 경쟁사 대비보다 네. 주가 좀 덜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오르고 예. 이렇게 오르겠네. 그래서 한 5년 동안 5배 정도 올랐습니다. 아, 지금 1년에 한 예. 번씩. 지금 PER이 37배 정도 돼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1% 정도 되거든요. 배당도 어떻게 보면, 있네. 예, 배당은 많이 안 나오네.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좀 저렴해질 때마다 한 번씩 사 모으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명품 시장이 과연 죽을 것이냐 살아날 것이냐 저 안 죽을 것 같아. 저도 안 죽을 것 예,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성장하는 게 중국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제2의 중국이 또 있잖아요. 인도도 있고. 네, 인도의 소득도 늘어나면 여기도 캐링은 뭐 잘 알다시피 구찌가 있고요. 네. 보테가 베네타, 뭐 발렌시아가 같이 발렌시아가. 여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무래도 구찌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찌 브랜드의 영향력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5년 동안 6배가 올랐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구찌가 크게 성장하면서 주가가 빨리 올랐죠. 그렇게 됐고 PER이 26배 정도 되고요. 배당 수익률은 그냥 여기도 한 1.1% 정도?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예. 다음엔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정말 명품 오브 명품이다시피 주가도 명품이에요. 주가가 5년 동안 7배가 올랐습니다. 아, 제일 많이 올랐군요. 예, 그리고 PER이 79배로 다른 명품보다 2배 이상 더 높죠. 네. 2배 이상 고평가를 받고 있고 250에서 1,700이 됐네. 배당 수익률도 0.3%밖에 안 돼요. 배당도 조금 줘. 예, 이렇게 많이 올랐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예. 이 주식들이 다 지금 프랑스 주식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프랑스 주식을 사는 방법은 증권사에 전화로 사야 돼요. 우리나라는 보통 그 프랑스 주식을 많이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삼성증권으로 뭐 어플로 결제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따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실 때는 환전도 많이 생각해야 되죠. 그쵸. 환율 같은 거. 예, 그 유로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뭐 베트남 동이라던가 동남아시아 국가 돈이면 이중 환전을 해요. 네. 달러로 바꾼 다음에 한 번 또 바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엔이라던가 아, 위안화라던가 이건 바로 가는구나. 유로화는 바로 바꾸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 야, 근데 진짜 생각보다 명품 주식이 많이 올랐군요. 네, 네. 전 이 정도로까지 오를 줄 몰랐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가방을 사서 2배가 올랐다, 3배가 올랐다 이거보다 주식을 사버리면 5배가 오르고 6배가 오르니까 그 주식을 예. 사서 그 주식을 팔아서 가방도 사고 살 수 있죠. 가방 안에도 채우고. 예, 가방 하나 살 돈이면 5년 뒤 6개가 되는 거잖아요. 아, 팔아야 되겠네. 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아, 명품 그 명품을. 가방을 팔아서 예, 남겨가지고 그걸로 예. 주식 사고. 근데 우리는 진짜 그 청담동에 명품샵 있잖아요. 야, 우린 거기는 차를 빨리 몰아. 못 보게? 아니면 근처에 안 가. 근데 보면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가 이제 언젠가 극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미 한번 이 문화나 트렌드는 한번 방향을 틀어버리면 몇 년은 쭉 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MZ세대가 골프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골프 친 사람 중에서 골프를 그만둔 사람들은 보통 관에 들어가야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는 꽤 갈 거다. MZ세대가 시작했기 때문에 네. 10년 이상 골프 시장은 꽤 성장할 수 있다. 네. 또 이건 말이 되네. 그럼 골프 관련주를 지금 사는 것도 비싸지 않다. 뭐 의류로 치면은 되게 이제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골프 의류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주가가 하나 있고 국내 주식이 있고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휠라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휠라 신발이라서 그 뭐 유명해라고 하는데 스토리를 보면은 국내 휠라 회사에 썼던 회사가 휠라 글로벌 브랜드를 통으로 다 사버렸죠. 지사가 본사를 사버리는. 그러면서 또 뭘 가져갔냐면 아쿠시네트 홀딩스라는 미국 회사를 샀는데 그게 타이틀 리스트입니다. 오. 네, 그럼 휠라는 휠라 브랜드도 하지만 타이틀 리스트까지 보유한 굉장히 그렇구나. 조합이 잘 맞는 회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필라가 지금 BTS가 광고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은 좀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한 방이 있다라 보거든요. 필라 모델이 BTS예요? 예, 최근에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라홀딩스는 뭐 PER도 10배 정도 수준이라서 다른 의류 브랜드 대비 비싸지도 않고 네. 괜찮다 보는데 보통 우리나라 주식 투자계에 그런 룰이 있어요. 그 지주사는 할인을 시켜야 된다. 타이틀 리스트를 가진 아쿠시네트를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필라홀딩스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쿠시네트를 그냥 직접 사면 안 되냐. 아쿠시네트는 미국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직접 사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명품 쭉 얘기했는데 명품 주식을 지금 6배씩 올랐으니까 들어가기 좀 버겁고 명품 용품 자체를 사려니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스몰 럭셔리. 스몰 럭셔리. 스몰 럭셔리는 뭐가 있을까요? 스몰 럭셔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내가 대략적으로 적은 돈으로 유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2018, 2019년에 네. 스몰 럭셔리로 되게 유행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행, 호캉스. 네. 여행을 못 가니까 가까운 호텔에서. 거리 여행, 호텔 안에서 노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네. 올리고 그럼 호텔 브랜드가 유행을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호텔 신라라던가 아니면은 가까운 나라를 가게 돼 있어요. 먼 나라에 가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뭐 동남아시아라던가 뭐 중국까지 가는데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중국 입장에서도 스몰 럭셔리로 가까운 나라를 가자. 한국으로 많이 올 수 있다라 봐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왔을 때 호텔에서만 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면세점도 쓰고 뭐 백화점도 가고 여기에 이제 뭐 카지노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텔이랑 카지노를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파라다이스라던가 네네. 뭐 GKL이라던가 이런 회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스몰 럭셔리로 대표격이라고 하면 저는 스타벅스를 봐요. 아무래도 그래 들고 다녀. 커피 한 잔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뭐 명품이죠. 뭐 이러면서 스타벅스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걸 보면서 아 여기도 경기 불황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스몰 럭셔리 주식을 언제 투자할 거냐면 증시가 크게 떨어지는 시기 하락장이 왔을 때는 아 조만간 경기도 불황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럼 경기가 불황일 때 오히려 호황을 얻는 주식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 그게 스몰 럭셔리 관련주들. 그러면 항공사로 치면은 이제 단거리만 전문적으로 가는 항공사들이 있어요. 네. 제주항공이라던가 맞아. 진에어라던가. 저가항공들. 예.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왜 저가 항공사면 이 비행기가 작아서 연료통도 작아요. 그래서 보통 7시간 반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데밖에 못 예. 다니는구나. 그래서 보통 우리 비행거리 7시간 이내 범위 안에서만 돌아다녀요. 예, 그래가지고 제주항공이 그 소형 비행기만 다 가지고 있고요. 진에어도 이제 저가 항공사인데 예. 여기는 과거에 전략 어떻게 썼냐면 하와이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 비행기도 사고 장거리 비행기도 따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라던가 호주까지 확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이제 맞으면서 둘 다 타격이 컸죠. 그럼 다시 이제 풀렸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할까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분위기가 동남아시아만 가는 것 같다. 그럼 제주항공이 더 낫고 장거리도 요새 좀 유행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진에어도 진에어는 대한항공 소속이죠. 맞아. 그래서 뭐냐면 비행기는 뭐 공군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행기 한 대당 정비사는 정비사 한 명은 이 비행기밖에 수리를 못해요. 다른 비행기 수리 못해요. 왜냐면 그래요? 너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제주항공은 정비사가 모든 비행기를 다 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진에어는 이쪽 비행기만 수리하는 사람, 저 비행기만 수리하는 사람 따로 다 필요해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외주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에선 제주항공이 더 뛰어나고 나중에 성장성을 보면 진에어도 재밌는 회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화장품이 뜰 건데 이제 화장품 우리나라 회사들은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 아시아 시장, 이제 K 콘텐츠를 타고 이제 미국이랑 유럽까지 확장될 거라 봐요. 그렇게 됐을 땐 불황이 오면은 좀 저가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만드는 곳들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명품 시장도 보면 주가가 2015부터 2021년까지 올랐는데 2018년, 2019년에도 굉장히 불황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근데 오히려 성장을 해버립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불황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라 봐요. 명품 화장품들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가장 명품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거든요. 근데 LG 생활건강 아모레 네. 퍼시픽 말고 네.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 브랜드 저가 화장품 회사들이 아주 뜬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화장품 시장이 살짝 바뀐 게요. 네. 그동안은 예전에 그 트렌드를 보시면 미국 화장품이었다가 일본 화장품이었다가 한국 화장품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은 중국 화장품이 뜰 거라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도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키우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아까 LG생활건강이라던가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돈을 버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한국콜마라던가 그리고 제조업체. 네,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는 제조업체를 해주는데 중국에다 아예 설비를 해서 네, 그렇다고 그래요. 중국 브랜드들이 제작을 맡겨요.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계의 파운드리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들은 중국 브랜드가 성장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더 있다 볼 수 있겠죠. 지금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떨어지는 동안에 저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는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요? 예, 중국 브랜드가 성장하니까 어쨌든 가치도 타고 가는 거죠. 왜 오른지 알아요? 왜? 나 좀 안 샀거든. 아, 참 간단한데 내가 물어봤네. 정말 힘들어 사는 게. 아이고 재밌네요. 명품 얘기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 안 풀었던 거를 제가 또 이거 조회수 한 30만 나오겠는데요. 아니 이거는 내가 명품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네. 저는 사실 명품 별로 없는데 네. 흥미진진하게 들었어요. 네, 오늘 전인구 대표와 명품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약속드리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